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아직 감정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난 마누라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정원에 변동이 생겨서 감원된 거지요. 방랑과 끝없는 고생 끝에 우리가 마침내 수많은 역사적인 기념비들로 장식된 이 위대한 수도에 오게 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어 가는군요. 그리고 난 여기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하자마자 쫓겨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내 잘못으로 쫓겨난 겁니다. 내 본성이 드러난 거지요. 지금은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림페 베으젤이라는 여주인에게서 방 한 구석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생활하고 어떻게 방세를 지불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소돔 같은 곳이에요. 그래요. 그 사이에 내 딸,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내 딸은 자라서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애가 계모에게서 어떤 구박을 당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까짜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주 관대한 여자이기는 해도 자존심이 세고 성질이 불같아서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요. 옛날 일을 회상해서 못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으시겠지만 소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냐는 소피아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내가 4년 전쯤 지리와 세계사를 가르쳐 보았습니다만 내게도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그 분야에 대해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라는 것도 지금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모든 학습은 끝이 난 거지요. 페르시아의 키로스에서 멈췄습니다. 그 후 성숙한 나이가 되자 그 애는 소설류의 책을 몇 권 읽더군요. 얼마 전에는 레베자 트니코프 씨로부터 빌려서 루이스의 생리학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 책은 아십니까? 대단히 재미있게 읽더군요. 군데군데 우리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자, 선생, 제가 사적인 질문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생 생각에는 가난하고 순결한 아가씨가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5꽃배이가입니다. 선생, 만일 특별한 재능도 없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것마저도 벌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말입니다. 게다가 오등문관인 이반 이바노비치 클로푸슈토크 이런 사람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셔츠 6벌에 대한 돈을 지금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셔츠의 깃이 치수대로 바느질되지 않고 삐뚤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발을 구르고 욕을 해대며 면박까지 주면서 그 애를 내쫓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고 까짜리나 이바노브나는 손을 쥐어뜯으면서 방을 걸어 다니는데
뺨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 있는 겁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기생충 같은 거사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살면서 따뜻하게 잠도 잘 오겠다. 아이들도 사흘 동안이나 빵 껍데기조차 못 보았는데 먹고 마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나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실은 취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 소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애는 도통 말대답을 하지 않은 아이예요. 목소리도 아주 온순하고 금발에 얼굴도 항상 창백하고 빼빼 말랐지요. 그 애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까젤리나 이바노브나 정말로 저더러 그 일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다리아 뿌란체부나라고 하는 경찰에도 몇 번이나 걸려들어 갔던 사악한 여자가 3번이나 여주인을 통해서 알려왔거든요. 까젤리나 이바노브나가 조소하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왜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거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도 된다든? 하지만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선생, 욕하지 마십시오.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 있는 데다가 병까지 걸리고 굶주린 아이들은 울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한 말일 겁니다. 왜냐면 까젤리나 이바노브나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데도 두들겨 패니까요. 그럭저럭 5시간 넘자 소냐가 일어나서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를 입더니만 아파트에서 나가더군요. 그러고는 8시가 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곧 까젤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서는 탁자 앞에 30루블을 말없이 내놓더군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흘끗 쳐다보고는 큰 녹색 드라데담 숄, 우리 집에는 공용으로 쓰는 그런 숄이 있습니다. 숄을 집어서 그것으로 머리와 얼굴을 완전히 감싸고 벽을 향해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어깨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난 보았다오. 젊은 양반, 난 보았어요. 까젤리나 이바노브나가 말 한마디 없이 소냐의 침대에 다가가서 저녁 내내 그 애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애의 발에 키스하는 것을요. 좀처럼 일어설 줄 모르더군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둘이 그래요. 그런데도 난 취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에 끊어지기라도 한 듯이 마르멜라 토프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황급히 술을 따라 마시고 목에서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때부터 선생,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계속했다. 그 이후부터 재수없는 사건에 휘말리고 어떤 나쁜 놈이 고발하는 바람에 내 딸 소피아 세묘노브나는 노란 딱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르멜라 토프의 큰딸 소냐의 완전한 이름과 부칭이 바로 소피아 세묘노브나입니다. 다리아 프란체프나가 개입을 한 거지요. 그 여자는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로 인해 소냐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주인인 아말리아 표도로브나가 그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자기도 다리아 포란제브나를 거들고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레베짜트니코프 씨가 그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에 소동이 있는 것도 소냐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소냐를 가지려고 애를 쓰더니만 갑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한 아파트에 살 수 있냐라면서요. 그런데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그 말을 참지 못하고 나서서 따지다가 그런 추태가 벌어진 겁니다. 소냐는 지금은 어두울 때나 집에 들릅니다. 집에 와서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일을 도와주지요. 힘 닿는 대로 물건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애는 재봉사인 까체르나 우모 푼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방을 빌렸지요. 까체르나 우모 푼은 절름발이의 말더듬이인데 가족 모두가 말더듬이입니다. 그의 아내도 말더듬이이고요. 방 하나에 살고 있는데 소냐는 칸막이를 치고 자기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말더듬이들이에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넉마를 걸쳐 입고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고 이반 아파나시에비치 카카에게로 갔습니다. 이반 아파나시에비치 씨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런 하느님의 사람을 모르시다니요? 그분은 양초입니다. 주님 앞에 밝혀놓은 양초와 같은 분이에요. 초처럼 녹아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멜라토프, 이미 자네는 나의 기대를 저버렸네. 그러나 다시 한번 의리를 봐서 자네를 써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줄 알아두게나. 그러면 가보게. 난 그분 발의 먼지마저도 입술로 핥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관이자 국가적으로도 새롭고 고매한 사상을 지니신 분이 정말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됐고 봉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르멜라토프는 몹시 흥분해서 말을 멈췄다. 그때 밖에서 한 무리의 취객들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 외에도 입구에서는 악사들의 아코디언 소리와 7살 먹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노래가 울려왔다. 주위가 시끄러워졌다. 주인과 종업원은 새로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마르멜라토프는 들어온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는 벌써 기력을 많이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취하면 취할수록 그는 말이 더욱 많아졌다. 최근에 취직에 성공한 데 대한 기억이 그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광채마저도 서려 있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주의 깊게 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읽을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이 낭독을 들으시면서 이제 소니아의 아버지가 마르멜라토프라는 걸 알았고 소니아의 모든 이름 그렇죠? 소니아는 소피아의 이제 준말인데 소니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대로 소피아 세묘노부나인데요. 세묘노부나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마르멜라토프의 이름이 쉐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경에서 나온 장면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34쪽에 보면은 저녁 내내 그 애의 발치에 그러니까 소냐가 창녀인데 5시에 나가서 8시 들어왔다잖아요. 창녀 일을 했잖아요. 들어와서 그 30불이었나요? 30불을 30루블을 탁자에 꺼내놓고 말없이 그러자 이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소냐의 침대에 다가와서 저녁 내내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발에 키스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보면 복음서에 마리아 막달라나가 와서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벌과 특히 백치라든가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소냐의 이미지 그리고 백치에서는요 그 뮤시키네즈거든요. 몰락한 그 귀족 뮤시킨의 이미지 그리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세 형제 중에 막내죠. 큰 형이 드미트리, 둘째가 이반, 세 번째가 알료샤인데 드미트리는 전형적인 러시아의 그런 남성상, 이반은 서양의 남성상,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알료샤는 바로 하느님의 사람. 그래서 이 소냐라든가 또 뮤슈킨이라든가 알료샤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있는 후기 소설 속에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말들 안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바노브나가 창녀 일을 한 다음에 와서 말없이 누워 있는 이 소냐의 이 팔에 입을 맞추는 거 이것도 바로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멜라토프 그 소냐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또 거기 이제 많은 절름발이 더듬는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너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프로파일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36쪽부터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죄와벌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면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읽는 거, 디테일하게 읽는 그 자체를 느끼시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겠는가 생각. 오늘날 우리 현실과도 많이 또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 데가 없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누굽니까? 그렇죠. 새벽이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있는 네가 사는 게 맞아 하고 했던 그런 대사들이라든가 오늘날에도 상당한 그러한 영감을 주는 인간의 삶을 사랑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한 땀 한 땀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이 세상과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세상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의 소냐가 누군가 이 세상 안에서 라스콜리크는 누군가 또 마르멜라토프는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시간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